대법원 2020년 10월 29일 선고 2017-2-54746 판결 사건명 감면 거부 처분 취소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1순위 또는 2순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년 1월 24일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항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의 문헌,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1순위 조사협조자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도 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 법령이 조사협조자 감면 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예방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 공동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감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1순위는 물론 2순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정거래 법령이 1순위와 2순위 조사협조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협조자들 중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증거를 제공한 자까지 감면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이로써 1순위와 관계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2순위라는 지위가 만들어져 1순위 조사협조자가 없는데도 2순위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둘째,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2순위 조사협조자의 요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제하고 있는 최초의 증거 제공자는 공동행위 참여자로서 1순위 조사협조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조사협조자 감면 제도에서 증거 제공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조사협조자가 있음을 전제로 그들 사이에 감면 여부와 정도의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이므로 그 순위를 산정할 때 애당초 조사협조자가 될 수 없는 공동행위 외부자나 조사협조자로 인정되지 않은 공동행위 참여자의 존재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셋째, 한편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는 2순위 조사협조자에 관하여 1순위 조사협조자와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순위 조사협조자의 증거 제공으로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1순위 조사협조자가 성립하는 외 2순위 조사협조자도 성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담합의 와해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요컨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와 무관하게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이 1순위 조사협조자의 증거 제공에 의한 것일 때에는 1순위 조사협조자가 성립하는 외 2순위 조사협조자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공동행위 참여자가 증거를 제공하였더라도 법령상 조사협조자 감면 제도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조사협력에 따른 재량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20년 10월 29일 선고 2019-2 31426 판결 사건명 재해위로금 지급 판시사항 1.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 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 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 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 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 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업무상 재해로 신체 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장해 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 보상 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변경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에 따라 장해 보상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 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 보상 일시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이는 기존 장해 등급에 대한 장해 급여 청구를 하지 않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 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장해 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 보상 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 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에 따라 장해 보상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 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 등급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3.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 등급에 따른 재해 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장해 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재해 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3.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애 등급에 따른 재해 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 재해 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애 보상 일시금으로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10월 29일 선고 2019-2-37233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등 취소 판시사항 1. 입찰 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 기준이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사업자들이 수개의 입찰 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의 거래 지역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 입찰에 관한 입찰 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 각 사업자가 입찰 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 입찰에서의 계약 금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의 내용 및 문헌에 의하면 입찰 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서 과징금의 상한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되고 이때 계약 금액은 과징금의 기본 산정 기준이 되며 이는 입찰 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낙찰자 또는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사업자들이 수개의 입찰 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의 거래 지역을 제한하는 합의, 이하 지역 분할 합의라 한다. 지역 분할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지역 분할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된 모든 입찰 방식 거래의 계약 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지역 분할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 입찰에 관한 입찰 담합에까지 나아갔다면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각 사업자가 입찰 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 입찰에서의 계약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 금액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22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 사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입찰 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 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 금액은 위와 같은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산정되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3. 사업자들이 수개의 입찰 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의 거래 지역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특정 개별 입찰에 관한 입찰 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 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금액, 해당 사업자가 입찰 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 입찰의 계약금액 합계. 이때 사업자가 특정 개별 입찰에 관한 입찰 담합으로 나아갔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개별 입찰에 형식적인 응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3. 사업자들이 수개의 입찰 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지역 분할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 입찰에 관한 입찰 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 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 금액은 그 사업자가 입찰 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 입찰의 계약 금액 합계가 된다. 이때 사업자가 특정 개별 입찰에 관한 입찰 담합으로 나아갔는지는 그 개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투찰 가격, 낙찰 가격, 그 밖에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미리 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일 사업자가 특정 개별 입찰에서 경쟁 입찰의 외형을 가장하고자 형식적인 응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응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로서 성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며 입찰 담합은 응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도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0년 10월 29일 선고 2019-2-43719 판결 사건명 사용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청구 판시사항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의 부지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던 갑이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며 위 국유지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관리청인 시장이 갑에게 한시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현장 조사에서 갑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갑이 위 건물 임대를 통해 위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갑에게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지를 원상 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 임대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 사유로 정한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의 부지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던 갑이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며 위 국유지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관리청인 시장이 갑에게 한시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현장 조사에서 갑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갑이 위 건물 임대를 통해 위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갑에게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지를 원상 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도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시장이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 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위 건물 임대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 사유로 정한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1월 5일 선고 2018-2-54705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영업 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때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지 여부 적극 및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근로자 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